정권 교체에 성공한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한 해였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나 민주진영은 하루하루 살아온 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젠프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훌륭한 리더의 롤모델로 이분을 말씀하셨는데 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최근 역주행하며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권력자, 리더 이런 사람들을 쭉 살펴볼 때 훌륭한 어떤 일을 한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똑똑해야 되면 최소한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함은 있어야 돼요. 본인이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면 더 좋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아타투르크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아타투르크는 군사학교 나와서 사관학교 나오고 평생 전쟁터에만 있었던 사람이 알제리에 파견도 나가고 오스만 제국 영토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선을 뛰어다녔던 사람. 그 와중에도 엄청난 독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독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오스만 제국은 유럽, 아시아에 걸쳐 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럽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아랍어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일찌감치 했고요. 똑똑한 사람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성이라고. 지성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해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공감 능력. 아타투르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석에서 했던 은행의 기록을 보면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집년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남녀 동거법은 또 통과시켜요. 자기가 주장해가지고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거와 자기 생활이 따로 노는 면이 있는 거죠. 아타투르크도. 근데 그렇게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관념이 있는데도 중요한 걸 놓치진 않아요. 그 지성 때문이었다고 봐요. 공감 능력 때문은 아니었다고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강남 좌파가 되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낡은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과제 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관념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노예 해방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서게 된 과정들을 보면 많은 경우 아들, 딸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벨기에 같은 경우 콩고에서 엄청나게 못된 짓을 했죠. 어떤 선교사가 사진을 다 찍어서 유럽에 갖고 와서 순회전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소설이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보고 애들이 막 울잖아요. 아니 어떤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인데 애들이 어떤 책을 보고 막 울고 있어요. 흑인 노예들이 학대당하는 거 이런 거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우는 걸 보면서 그 부모 정치가인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이 더 잘 공감했던 거죠. 훨씬. 그 아버지는 정치인인데 많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공감의 힘이거든요.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지성만으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똑똑하기도 하지만.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단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일을 해야만 돼라는 결단력이 나오는 거는 공감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해요. 물론 의지, 이성적 판단, 논리 이것만으로도 확신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크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이 주는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런 결단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책임감하고 목표의식 이런 것들은 중요하긴 한데 좀 더 기술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미 리더의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응당 원래 갖춰야 마땅한 그죠? 목표의식도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과제가 있다는 거. 때로는 내가 안 내키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한테 한번 구실거리지 이런 거요. 그런 거가 다 책임감인데 이런 것들은 원래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 두 가지, 지성 똑똑하고 공감 능력이 클수록 책임감과 목표의식도 뚜렷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 같은 건데 서로 관계가 다 돼 있고요. 전부 다 서로 얽혀 있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똑똑한 거하고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자질이 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전적으로 결여된 것들만.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많은 업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교적 잘 안 알려진 부분이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연방 대법관들의 밥그릇을 날리는 빌드업을 통해 결국 승리하셨죠. 이 대통령께서도 결국 사법개혁에 성공하시고 역사에 성공한 정부로
오래오래 남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